그러면은 궁금한 것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이 역사 교과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역사 교육을 받다 보면요. 이승만 때문에 이 분단이 됐다.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고 김구 선생이 계속 주도권을 가져갔으면은 통일 정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승만 때문에 분단이 됐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프레임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구는 거기 통일의 화신이고 네. 그다음에 이승만은 분단의 원흉이다. 예, 그렇게 이런 많이. 프레임으로 지금 이게 저기 짜여져 있는데 네. 그게 완전 그 황당무계한 겁니다. 실제로 분단의 원흉은 저기 김구예요. 왜냐고요? 예. 반탁운동 자체가 결과적으로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신탁 반대가. 예, 그렇죠. 예. 그건 왜 그런 거 하니 예. 이 그 김구가 신탁을 저기 이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운동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맹목적인 건데 네. 그러니까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데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정치 정세를 고려해 가고 그 모스크바 삼상협정의 내용이 제대로 무엇인지를 알면서 이게 전략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련 측에 이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미소공이 네. 1, 2차 미소공이를 분쇄시키는데 김구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반탁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 모스크바 삼상협정을 부정한다는 것 아니냐. 네. 반민주주의자다. 네. 저런 자를 전부 배제하고 임시정부를 세우자. 근데 그런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면 좌파 정권이 세워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결렬될 수밖에 없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런 맹목적인 반탁 운동이 결과적으로 이 남북 분단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북 협상 과정에서 김일성, 김두봉이가 쓴 편지에 그렇게 지적을 해요. 네. 당신들 때문에 지금이 남북이 분단되고 고착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려면 당신이 북한으로 와서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 네. 완전히 그야말로 이게 뭐 협박조라고 해야 될까? 그런 편지를 보내는데 김구는 그걸 오케이 해요.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없던 일은 백지로 있었던 그 일, 즉 네. 미소공에서 반탁운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백지로 환원시켜달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김구가 북한을 가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인정한 거예요. 예. 그죠? 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문제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또 이제 월북에서 이제 거기 50년 6.25 전쟁기에 월북한 한독당 사람들과 중간파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논의할 때도 똑같은 논의가 나와요. 분단의 원흉은 김구입니다. 이승만이 아니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맨날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걸 계속 이게 문제로 삼는데 그 정읍 발언 자체는 남한 단선단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벌써 저기 46년 6월에 그 이승만의 발언이 처음이 아니고 4월 3월경에 벌써 한민당에서 김성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바로 나온 내용들이고 네, 그렇죠. 예. 또 그리고 뭐 4월 5월경에 되면 김기식도 한 이야기고 네. 그렇게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처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읍 발언을 문제로 삼으면서 분단의 원흉으로 이승만을 몰아붙인 것은 바로 북한이죠. 네. 어? 네, 남북 그렇습니다. 분단이 된 건 전부 다 네. 남한 이승만과 김구 탓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공격을 했던 거예요. 예. 그걸 이제 80년대에 종북 좌파들이 앵무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꾸며져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전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예. 그 영화와 최근에 열린 세미나에서 김구 그리고 유엄한 비망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김구 유엄한 비망록이 뭔지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도입이니까 좀 간단히 이게 네. 뭐다 이렇게 네. 좀 알려주시면. 야 네. 비망록은 네. 저기 이 48년 7월 11일 유엄한이 병거장을 방문해서 김구와 밀담을 나눠요. 3시간 동안. 네. 그러면서 거기서의 논점은 뭐냐면은 여기 이 장기석의 그런 이제 의지도 뭐 전달하면서 결과적으로 김구에게 이승만과 합작을 해서 이 네. 부통령직에 직을 수락해라. 네.
그러니까 이승만과 합작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승만과 이거예요. 합작해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여기 유호만이 계속 의문을 던지는 것은 네. 남북 협상 이후 당신에 대해서 소련의 주구다 혹은이 예를 들어서 공산당의 오열이다 네. 하는 등등의 그런 비난이 지금 세간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많은 질문을 던지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대담을 마치고 그 대담을 대화 형식으로 영문으로 작성을 했어요. 2페이지 A4 2페이지 그걸 네. 이제 이승만에게 보고를 했던 거죠. 제출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승만한테 그 대화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일부러 영문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유호만 보고서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논점을 포함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비망록의 내용은 그래요. 야, 부통령직을 수용해 달라라고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김구가 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48년 4월에 한 이 3개월 전에 내가 네. 남북 협상차 북한에 올라가 보니까 야, 북한군이 정말 잘 훈련돼 있고 예. 붉은 군대. 네, 예. 레드 아미가 예. 아주 그야말로 제대로 훈련이 돼 있고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더라. 예. 그래서 한국군이 북한군을 그대로 중지시키고 예. 군비 증강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한국이 한 3년 이상을 군비 증강을 힘을 쏟아도 결코 북한군을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 이 소련은 환경이 정비된다면, 그러니까 미소 양군이 철수된다면, 네.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된다면은 예. 언제든지 북한군 레드아미를 동원시켜서 남한을 점령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호만에게. 그렇죠. 예. 그게 자기의 내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차피 적화될 나라에 부통령을 하라고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이게 김구의 내심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관련해서 그 질문을 좀 다음으로 드리려고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 박사님 아마 들으시면 또 예, 탄식부터 나오실 텐데 젊은 층들에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백범일지의 정치 이념편 뭐 이런데 거론하면서 김구가 반공주의자였다 이렇게 많이 예, 주장이 돼 있어요. 실제로 젊은 친구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요. 예, 심지어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구가 반공주의자지 김구가 친공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자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건 본인이 다시 한번 뭐 알아봐야 된다, 잘못되었다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맞아요. 예. 남북이 갈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김일성과 손을 잡기 전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예. 김구는 철저하게 그 전까지 반공주의자였다라고 네, 이제 주장이 하는데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 비망록 박사님의 표현으로 따지면 이제 김구의 아킬레스건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아니, 내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우석재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자가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박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거군요. 나는 그걸 이제 비판하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회자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예. 야, 사실 김구는 예. 임정기, 네. 임정기를 하게 되면 19년부터 45년까지 되겠죠. 그쵸. 그 시기에 많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네. 진보적인 청년들을 죽였어요. 네. 그 인원이 예전에 내가 페넨마이크에서 네. 집계를 해서 소개했을 때 저도 봤어요. 50명이 넘었어요. 네. 또 많은 테러 사건을 또한 기획하고 실행한 인물이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자 를 많이 죽였다고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반공주의자여서 정말 이 공산주의자들을 그렇게 네. 처단했던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그런가요? 왜 오해냐? 네. 김구는 네. 이 근대 교육 총량이 제로예요. 근데 교육이 안 돼 있다. 전혀 몰라요. 근대 예. 교육.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자유가 뭔지 민주가 뭔지 네. 인권이 뭔지 그런 것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사회 사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뭐 알아야 반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반공을 할래도 알아야 할 수 있다. 야 그러면은 왜 저기 그 사회주의 이 청년들 혹은 진보적인 많이 청년들을 죽였나? 죽였을까요? 예, 왜 그랬나요? 그 청년들이 상해에 와봤어요. 네. 자기들은 그야말로 이 임정이라는 데가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뭔가 독립운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와서 보니까 노인네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그야말로 이 지방적인 어떤 그런 지방렬에 휩싸여서 그야말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양반 쌍놈이나 찾고 있고 말이죠. 어? 저기 양반 이- 쌍놈 찾고 있었어요. 그때 회의 따로 했대잖아요. 신분에 따라서. 네. 그 상임 임시정부예요. 그러지를 않나 무슨 뭐 서북파 뭐 기업파가 갈라져서 네. 맨날 싸움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게 무슨 독립운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저기 근대 교육을 받은 젊은 친구들이 와서 자기들이 뭐 조선에 있을 때는 뭐 상해에 이런 임시정부가 있다고 해서 예. 뭘 하는지 그렇게 정과 저기 뭐 그런 자부심도 있었겠는데 네, 와서 네. 보니까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러면 그래서 김구가 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럼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도 나름 좀 현대적인 사상인 거잖아요. 당신 그랬죠. 평등 네. 뭐 이런 걸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뭐 계급 다 없어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입각해 있는 사람 그 청년들이 봤을 때 임정은 아직 구시대적인 조선이나 약간 그런 쪽에 더 가까웠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만든 하나의 이너 서클 같은 거지. 조선인을 뭐 민족운동, 독립운동 세력을 대표할 만한 그런 조직도 아니고. 아 근데 한마디로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이 사람이 반공인이 뭐니 할 대전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 아, 그렇죠. 예, 일단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데 무슨 반공인이 뭐니 하냐. 예, 그거 한마디로 그냥 정리가 확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계속 뭐 네. 김구하게 되면 뭐 김구의 사상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네. 뭐 나의 조국 그 백범일기에서 예. 보여주는 걸 가지고 와서 뭐 이게 뭐 김구의 그 위대한 어떤 그런 문화 강국이 어떻고 그런데 그 사람은 문화 문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봐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네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무슨 서학을 배우고 유학을 가가지고 아예 새로운 교육을 이렇게 그쵸, 받아들였던 그쵸. 사람이 아니고 서당 예. 나온 김구는 전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조선인에 가까운 사람인 거잖아요. 정근대 예, 조선인이죠. 그 전근대 조선인. 아주 네. 고루한 사람입니다. 예. 안고하고. 네. 그럼 김구의 사상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이승만처럼 자유민주주의나 뭐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 민족주의자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민족주의자라고 해가면서 그 민족을 죽이고 다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무슨 민족주의자야. 아니, 사실 좀 약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뭐 테러리스트에 더 가깝지 않나. 테러리스트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도 테러리스트라고 했고 세계가 모두가 그렇게 인정했어요. 네. 아 자기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그렇죠. 네. 야, 그건 나중에 그 책 나오니까. 예. 아. 네.